케이크 다 해주고. 너무 고맙네요. 든든하죠. 뭐 그런 사람 삶에서 그런 친구들이 든든한 거죠. 결국은 인맥이 재산이에요. 그렇죠, 보면 그렇죠, 뭐 그렇죠. 대한민국에서도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맥이 재산인데. 그런 것 같아요. 음. 그렇게 인맥이 안 좋은 사람들이 자살하는 거예요. 인맥이 안 좋은 사람들 이렇게 외로울 때 그런 사람 만날 사람이 없는 사람들이 자살하는 것 같아요. 힘들어서. 근데 옛날에 이제 그 할머니 할아버지 때, 예?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이제 같이 이제 일본에서 이제 북한 갔잖아요. 북송선 타고. 그럼 더 친해졌을 것 같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랑은 서로 마음에 의지하고 그냥 의지할 때가 이제 그 할머니 할아버지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또 더 그렇고. 그게 되게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이제 그때 돌아가실 때 그런 게 되게 궁금해요. 그때 어때셨는지 물론 힘드셨겠지, 많이 힘드셨겠지. 그때가 제일 많이. 그죠? 어찌 보면 뭐 말하기 싫을 이야기. 그렇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죠. 거의 그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예. 일단 북한에 도착해서 예. 완전 쇼킹 정도가 아닌 거야. 이게 사람이라기보다는 이게 그렇게, 나는 뭐 14년이겠지 그 예. 자리야. 예. 우리 할아버지는 거의 반평생 이상을 그렇게 북한에 대한 환상, 네. 기대, 네. 뭐 이런 걸 가지고 뭐 일단 우리 제일교포들은 북한을 보고 어머니라고 붙이잖아요. 네네. 북에서도 이게 어머니 조국이라고 하는데. 네. 근데 이게 그래서 기대를 가지고 갔는데 순간에 무너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때 오는 정신적인 그런 자괴감, 뭐 그다음엔 후회. 근데 사람이란 게 후회를 하게 되면 그 후회를 없애기 위해서 다시 원점에 돌아가던가. 그렇죠. 뭐 이래야 되는데 그럴 수 없는 상황. 네. 지금의 이 현실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상황. 네. 뭐 이런 것 때문에 어른들은 아마 더 할 거란 말이죠. 그렇죠. 여기다 우리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더 하겠지. 그렇죠. 하여튼 가서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한 40일 정도 수용된단 말이지, 우리 하나원처럼. 네, 수용됐어요. 수용돼가지고 초대소라는 데 있는데. 같이 있었어요? 당연히 같이 있지. 뭐 가족 단위에 온 사람들은 가족 단위로 방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같이 수용이 되는데, 거기서도 또 많은 트러블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뿐이 아니라 그때 배를 타고 온 사람들이 한 100여 명이 됐는데, 이 사람들이 100% 다 같은 생각을 하는 거잖아. 그렇죠. 뭐 지상낙원이네, 파라다이스네, 유토피아네, 뭐 이렇게 알고. 그렇죠. 아무것도 필요 없고 그냥 빈몸으로 가도 된다, 막 이런 이야기만 듣고 왔는데, 와보니까 현실은 너무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가장 힘들었던 게 음식이야. 장맛이 안 맞아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북한의 토종 된장 맛이 맛있는데, 우리는 어찌 보면 일본에서 아무리 한국인이고 뭐 제일조선인이고 뭐 하다 봐도 된장은 먹었는데 일본 된장을 먹었지 일부러 메주를 쓰고 뭐 이렇게 한 거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튼 입맛이 틀리고, 조리를 하는데 요리에서 그 냄새가 뭔가 익숙지 않는 냄새, 고기 삶는 냄새 있잖아. 이런 게 막 싫었단 말이에요. 그냥 다들 음식들 제대로 못 먹었어요. 뭐 북한에서는 그때 당시 뭐 최고급이라고 해서 고기국을 해주는데, 그 냄새 익숙하. 그러니까 우리 딱 홍어. 홍어 냄새 싫죠. 우리. 익숙이 안 된 사람 못 먹잖아. 그거랑 똑같은 거야.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 뭐 제주도 흑돼지 가지고도 이렇게 좀 냄새가 난다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있죠. 그냥 그런 격인 거지. 그러니까 입에 안 맞으니까 몽땅 따고 자기가 가져왔대. 그때는 뭐 우리 그 비행기가 아니라 배로 오니까 별의별 거 다 가지고 와도 통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을 것도 많이 가져왔어. 그래서 시제 먹을 거 뭐 과자네, 초콜릿이네 이런 걸 갖다가 세대별로 이게 짐 검사를 해요. 가지고 온 짐들을 북한 세관 놈들하고 항 창고에다 넣어놨단 말이에요. 청진항 창고. 그게 세대별로 수년번이 되면은 항 창고에 가서 짐을 하나하나 다 뜯으면서 이렇게 검사를 해요. 뭐 예를 들면 미국제가 있냐, 뭐가 있냐, 통제품이 있냐 없냐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나도 그때 짐 검사, 할아버지가 가져온 짐이 딱 그 할아버지가 깐깐한 분이셔서 수첩에다가 리스트를 딱 작성해서 짐함에다가 번호를 매겨놓은 거지. 1번은 뭐 일용품, 뭐 2번은 뭐 어쩌고 저쩌고,
진 검사할 때 그냥 빠르게 하고, 할아버지는 간부니까 적당히 넘어가서 안 열어본 것도 많아요. 꽤 나도 그때 뭐 지금 말하면 컵라면이지 뭐 그런 거랑 엄청 많이 가져왔거든. 근데 그걸 갖다가 진 검사 끝나고 이거 가져가도 되죠? 뭐 가져가라 그래. 그럼 그거 갖다가 한 10개 20개씩 가지고 와서 다시 초대소에 와서 다른 친구들하고 같이 먹기도 하고 이러면 연명을 하는 거야. 하다가 무슨 일이 생겼냐면, 전 시간에도 이야기했던가 모르겠는데, 이 북한이 이미 그렇게 선전을 하다 보니까 환율이 북한 환율에 맞춰진 돈으로 엔화를 몽땅 다 바꾸고 말한 거예요. 바꾼 사람이 많았어요. 근데 당시 북한에서 엔화를 쓸 수 있는데 그걸 모르고 쏘가가지고 다 바꾸다 보면, 그 소분짜리도 아니야. 소분짜리 북한 돈으로 바꾸다 보니 엄청 손해를 본 거죠. 이리보다는 하다가 그 다음에 그걸 바꾸라고 한 것이 할아버지인데, 할아버지도 자기가 독단으로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 했겠나. 위에서 다 당국에서 그렇게 해서 바꾸게끔 하라고 하니까 했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절제 할아버지가 나쁜 놈이 된 거지. 그러네요. 그래갖고 그 일부 동포들이, 같이 동포들이 갖다가 할아버지 막 생야단을 하고 뭐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방 안에 들어와서 막 그냥 책임지라는데 어쨌다는 등. 그러겠어요. 너네 저청년 간부들이 뻥을 쳐서 뭐 거짓말을 해서 우릴 끌고 왔는데 이게 어떡할 거냐. 그랬겠어요. 아우, 그때 상황이 힘들었겠다. 난 옆에서 이러다 보니까 아니 애들도 나를 좀 싫어하기 시작해. 그러겠네요. 완전히 왕따시키겠죠. 왕따는 아니, 왕따까지는 아니래. 그래도 친구들은 있긴 있었는데 나도 꼴끄러운 거지. 잠깐 이거 벨트에다 가방 맸더니 되게 가방을 빼고 해야 돼. 그래서 결국은 그런 사건이 있다. 할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진 거야. 그게 후회한 일이지만 그 북한 당국이 그러다 무슨 일이 날 것 같아서 살인이 나든 뭐가 나든 할아버지를 그 피신을 시킨 거예요. 피신을 시켜. 그래서 피신 시켜온 게 뭐 할아버지 어디 갔다 왔다 소리는 안 하는데, 근데 뭐냐면 그 병 치료 때문에 병원에 입원했댔다. 이래가지고 한 15일 정도 없어졌댔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때 후의 이야기인데, 그 북한의 간부들이 할아버지를 엄청 그 설득을 시켰나봐. 이러이러해서. 그러니까 할아버지 자체도 자기가 하라는 대로 해놨는데 그렇게 한 것이 죄스럽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그러면서 그때 병원에는 실제 갔댔대요. 갔는데 그 병원에 가는데 그때 벌써 암이 발견된 거죠. 암이 원래 아유. 폐가 안 좋으셨던 분인데, 그 폐가 안 좋은데도 담배를 그렇게 즐기셨어요. 폐가 안 좋았는데 그때 병원에 갔다 와서 그 다음에 구슬암이라고 해서 그때 북한에서 그렇게 불렀어요. 이런 암이 이 점점 올라와서 이게 톡이 있는데 이게 볼이 있는데 거기로 전이가 된 거야. 암이면은 위험하죠. 그래 그 다음에 결국은 입원 생활을 그러니까 거기에서 끝나고 40일 동안 있다가 잠깐만. 여보세요? 잘세긴 샜는데 좀 몸이 아프고 하니까 가볼게요. 계속 아파. 조금 나아졌다 말았다 하는데 류마티스래. 류마티스 관절. 아니 뭐 그냥 뭐 치료해서 그냥 완쾌는 안 된다는 말도 있고, 아직 큰 병원에 가서 한 번 더 가야 되니까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어. 안 다녀. 그 다음에 일단은 큰 병원 가서 한번 아니까 그 치료는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저 한의사 선생님도 그 이야기를 했어. 좀 큰 병원에 가서 좀 정밀 검사를 해보자 라는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그 다음 또 안 가기 시작한 거지. 병원 간다 하면서도 안 가고. 나아지겠죠.
안면이라고 알기는 알지 뭐. 근데 전화는까지 하는 정도의 사이가 아니고 뭐 굳이 그런 접점이 예전에 뭐 뉴스 방송을 같이 자주 나가고 해서 서로는 알지. 그렇지 옛날에. 뭐 옛날이란 게 뭐 그래야 뭐 한 2, 3년 전이지. 특별히. 근데 왜? 고용하는데 왜? 의미 없을 것 같은데. 무슨 의도로? 모르겠다. 그러면 뭐 직접 다른 손 통해서 좀 알아보지. 나는 그 정도로 친하진 않아. 그러니까 같이 방송을 해봤을 따름이지 전화번호도 교환하고 뭐 이런 게 없었거든. 그러니까 방송을 하면서 얼굴을 이렇게 한두 번 본 것뿐이니까 전화번호도 모르고 해서 그렇지. 그래서 하는 소리지. 근데 만약 꼭 필요한 거라면 뭐 누굴 부탁해서라도 이렇게 전화번호를 알던가 뭐하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근데 왜? 네,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 이제 그렇게 이제 암이면 그래서 엄청 그다음에 네. 거기서 나서 그러니까 이게 정신적인 압박도 있겠고 그래서 구술암이라고 진단을 받고 네. 수술을 하셨어요. 제거 수술을. 그때부터 북한에 도착해서 한 7개월, 6개월 정도 됐을 때부터 계속 병원 생활인 거예요. 그래 평양에 있는 병원에 있다가 또 또 지방에 또 어디 가셨다가 이러면서 그다음에 한 몇 달 동안 못 보다가 집에 오셨는데 보니까 절제 수술을 해가지고 여기에 볼살이 아예 없어졌더라고요. 대수술 하셨구나. 볼살이 없어지니까 이쪽 한쪽에 입이 이렇게 벌려진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는? 말하는 거는 괜찮는데 식사를 하실 때 여기다 손수건을 대고 국을 마실 때도 이쪽으로 이렇게 기울여 가지고 여기가 아예 벌려져 있으니까 완전히 그렇게 돼 가지고 그다음에 되게 괴로워하셨지. 그렇겠네요. 근데 원래 우리 할아버지가 어떤 분이셨냐면 아무리 그 좀 연세가 드셨어도 아주 깔끔한 분이셨거든. 네. 일본에 계실 때도 하루에 2번 그냥 와이셔츠를 2번씩 갈아입고 항상 보면 넥타이 쫙 매고 뭐 이러시던 분인데 북한에서는 환경이 너무 더러운 거야. 먼지가 너무 많고 이러다 보니 하얀 와이셔츠를 하루가 아니라 한 겹만 입고 나도 막 이게 목덜미가 새까매지고 뭐 이러는 거지. 근데 그래도 그게 깔끔하시던 분인데 그다음에 이렇게 되니까 막 지저분하잖아요 이게. 그렇죠. 밥을 먹는데 흘리고 막 되게 가슴 아파 하시다가 그다음에 북한에 간 것이 우리가 1976년도인데 77년 딱 1년 만에 77년 11월 11일 날 1년 만에? 1년 만에.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에 간 것이 76년도 9월달인가 10월달에 도착을 했는데 다음 해 이듬해 77년 11월 11일 그때가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선거를 한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뭐 그냥 총선이지. 그렇죠. 그걸 한 날인데 그 전에 한 10월 말이 아니다. 하여튼 한 10월 말 정병 되겠네.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상 병 치료가 필요 없다 해서 집에서 누워 계셨거든. 근데 혼수 상태 빠지신 거죠. 그러니까 아마 10월 말 그래서 한 보름 정도 혼수 상태에 빠지고 계셨어요. 북한 의사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이제 마음의 준비 하시라고 그냥 가실 것 같다. 뭐 이래갖고 그냥 누워만 계셨는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야. 나는 그건 아무리 생각해도 난 믿어지지가 다시 일어나셨어. 선거 날 아침에
11월 11일 날 선거 날이란 말이에요. 그날 모든 그 북한 주민들이 선거를 하는 날이란 말이에요. 근데 북한은 선거 날은 휴식 줘요. 명절로 보니까. 네, 기념일을 보니까 휴식을 줘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아침에 난 여기 밖에 있었나 뭐이나 했는데 할아버지가 날 찾았다고 해서 아, 뭔 소리야 해가지고 가봤더니 일어나 앉아 계시는 거예요. 침대 위에. 그래서 할배 괜찮아요? 이렇게 이야기 물어봤더니 괜찮다 하더니 그다음에 신문 가온나 노동신문을 가져와. 근데 담배 또 할아버지가 그 애용하던 젊었을 때부터 애용하던 그 철로 된 재토리가 있어요. 이따만해 그냥. 가져간 거예요 북한석을? 일본에서부터 가져간 거지. 그거만 딱 쓰셨어요. 엄청 아끼셨는데. 그 옛날에 만든 거예요. 그 무늬가 뭐 있고 막 하는 그런 골동품 같은 그런 건데. 그 옆에다 놓고 그다 재떨이 어디 갔나 해서 찾아주니까 그 담배를 피우시더라고. 담배 엄청 좋아하시고. 신문 가온나 해서 신문을 갖다 줬어요. 했더니 오늘이 선거 날이네 하더니 너 빨리 저 당에 찾아가서 선거를 하겠다고 이야기해줘라. 북한이 이동선거 제도라는 게 있어요. 이동선거. 북한서 선거를 보면 뉴스에서도 막 어이없어서 그러잖아. 100% 찬성 투표, 찬성 투표했다 어쨌다. 이게 북한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북한 선거라는 거는 입후보자에 대해서 결의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건 단일 후보인 거야. 단일 후보고. 그러니까 이미 전에 정해가지고 어느 지역구 누구누구다 하면 이거를 우리 선거표가 되게 우리도 처음에 한국에 와서 선거할 때 혼란스러웠던 게 그 부분인 거예요. 도장을 찍어야 되잖아. 그렇죠. 북한은 도장 자체가 없대니까. 선거표 나온 데도 사진이 있는데 그냥 단일 후보자 이름만 써있어 그 선거함을 넣으면 돼요. 그가 100% 찬성인 거지. 그렇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 선거 날에 어디 해외에 가 있거나 아니면은 뭐 병원의 중환자실에 누워 있거나 부득이하게 참여를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까지 선거를 시키기 위해서 이동선거 제도라는 게 있어. 병원에 누워 있는 환자한테도 선거함을 가지고 가서 선거위원회 사람들이 몇 명이 가서 입회하에 침대에 침상에 누워 있는 환자가 함에다 이렇게 놓게끔 하는 거예요. 완전히 뭐 억지지 뭐 내가 볼 때. 근데 할아버지도 그렇게 해서 집에 누워 계셨지만 당연히 좀 이야기해라 선거하겠다. 이게 이동선거함이 왔어요. 근데 할아버지 진짜 안 아파요? 라고 물어보니까 아픈 데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날이. 하더니 선거를 했어요. 투표 쫙 하고 그 다음에 TV 키라 해서 TV 탁 끼니까 텔레비 키니까 또 뭐 선거날이라 김일성에 대한 기록 영화네 뭐네 그런 우상화하는 그런 매체들이 흘러나온단 말이지. 아이고 하더니 아이고 수상님 오래 못 살아서 죄송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 혼자서 그냥 쫑얼쫑얼 하다가 나 좀 자야 되겠다 자야 되겠다 그냥 누우신 거예요. 그다음에 영원히 가신 거지. 그래놓고 오후에 갑자기 가신 거예요. 이거 웃기잖아요. 이게 딱 어떻게 그날 깨나서 선거해놓고 또 가신다니까. 북한 당 간부들이 장례식 때 와가지고 이 진정한 공산주의자를 봤다는 남은 가슴 아파 죽겠는데. 그렇죠. 야 북한 장례식도 재밌어요. 뭐 우리처럼 만약에 집에서 다 하니까. 큰아버지 처음 만날 때 어땠어요? 가서 이제 북한 가서 큰아버지 처음 만날 때? 처음엔 반가웠는데 가자마자 어디서 처음 만났어요? 초대소에 면회 온 거예요. 그때. 가족이 다 왔더라고. 그리고 우리 사촌들을 보니까 여기 표현해서 안 됐지만 너무나도 이게 옷차림이 뭐 차이 나니까. 그 차이 나죠. 얘는 뭐야 이거 하고 막 거부감도 좀 있고 했는데. 큰아버지가 형이라니까 또 우리 아버지 닮았잖아요, 형제. 그렇죠. 거부감은 없었어요. 정가에는 갔다가 뭐 큰아버지 집에서 살게 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신 다음에 엄청 반가웠겠지. 처음에는 엄청 반가워가지고. 처음에는 반가웠는데 뭐 그 다음에 같이 살아보니까 북한에 오래 살면 그렇게 욕심 돼지가 되는 거야. 그렇죠. 나 때문에 일본에다가 짐을 보내달래라
뭘 필요하니까 뭘 보내달래라. 나는 직접 가족이지만 네, 그렇죠. 뭐 그런 일 때문에 좀 나도 그렇게 썩 그냥 좋아하는 상대는 아니었어요. 아무리 편하고. 하루 잘못되는 아들이니까는요. 엄청. 하여튼 자 그렇게 해서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1년 만에 할머니가 또 돌아가시고. 그 할아버지 돌아갔을 때 형이 엄청 힘들었겠다. 아, 네. 아직 할머니가 계셨으니까 네. 존경하시는 분이 가셔서 그냥 찌끔찌끔 눈물 흘리면서 울기도 했었어요. 근데 할머니가 그 이듬해에 78년도 4월에 돌아가신 거예요. 아, 그 이듬해. 이듬해. 근데 와. 할머니가 돌아가신 것도 할머니 또 심장 비대증이라고 해서 심장병이 계셔가지고 일본에서 또 엄청 그냥 힘들어하셨던 분인데 할아버지 돌아가시자마자 노망을 하기 시작해요. 뭐 그냥 절제 그 위에 내복만 입고 밖에 나가 돌아가지 않으면 막 이러면서 너무 속상하게 행동하셔가지고 그러다가 나는 또 뭐 3월달 되면 북한은 또 그 농촌 지원을 나가잖아요. 네. 농촌 지원을 나가서 농촌에 가서 살아야 돼요. 네. 살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거길 갔는데 세상에 난 그때 생각을 해보니까 북한에 가서 1년 정도 될까 말까 할 애를 같이 그냥 농사일을 시킨다고 보낸 큰아버지의 처사도 좀 마음에 안 들었고 그 농촌에 나가 있을 때예요. 농촌에 나가서 되게 웃긴 이야기가 뭐냐면 나는 강냉이가 나무에서 달리는지 그런 것도 몰랐어요. 옥수수도 일본에서 먹어보고 그다음에 쌀도 뭐 이렇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뭐 어떻게 성장하고 이런 것도 모를 세대거든. 근데 가서 일하는데 집체 생활이라는 걸 처음 해봤어요. 좁은 방에서 그냥 애들이 오글오글 모여가지고 같이 자다 보니까 뭐 밤중에 무슨 일이 들었겠어요. 뭐 그쵸. 배고프다고 막 땡땡거리고 갈매기. 제가 그렇게 해서 농촌에 나가서 힘들게 일을 할 때인데 이 있잖아. 예, 이. 마지막에는 내가 입은 그 팬티에 이가 뭐 툭툭한 것도 이게 뭔지 몰랐어. 가렸겠죠, 뭐 이가 있으면은. 가렵는데 네. 왜 가려운지도 몰랐단 말이야. 전혀 모르는 거지. 근데 애들이 밤에 되면 옷을 벗고 이렇게 뭐 옷에 혼술이라고 하나 이음자 거기다 계속 딱딱딱딱 하는 거야. 잡아야지 일을. 일을 잡는 거야. 근데 그게 뭔지도 몰라. 너네 뭐 하냐 뭐 이러니까 너 이 못 봤어? 그래서 이가 뭐야? 그랬더니 이 벌레 말이야. 이러면서. 그러다 그 이 특징 아세요? 머리에 생기는 이는 새까매. 근데 몸 안에 생기는 건 또 하얘요. 흰색이에요? 흰색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 이도 이지만 문제가 뭐냐면은 그 팬티란 보면 이렇게 쫙 꼬맨 데 있잖아. 그게 그 짬에 그냥 알을 가득 낳는 거야. 이가 알을 낳아서 번식하느라고. 근데 그 이 알도 이렇게 손톱으로 이렇게 하면 딱딱딱딱 소리가 나거든. 근데 그런 체험을 처음 해본 거야. 그것뿐이요? 벼룩한테 또 물리면은 또 엄청 가려워요. 벼룩이하고 이하고 같다고 생각했는데 지금까지. 아니라고. 전혀 다른 생명체예요. 그래요? 벼룩이는 팡팡 뛰어요. 잡기도 힘들어. 이는 스물스물 이렇게 기어다니니까. 그래도 이 옷 속에서 사람 먹잖아요. 이렇게 피키 먹잖아요. 벼룩하고 이하고, 그죠? 벼룩이도 그래도 옷 안에 숨어 있어요. 숨어 있다 깨물고 또 이렇게 기어다녀. 그거보다 또 악착스러운 게 빈대. 빈대도 못 보셨죠? 못 봤죠. 빈대가 소의 빈대가 붙는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소에 아닌가? 사람한테 소에는 빈대 붙지 않아요. 소에 사람도 공격. 그거는 소에 붙는 건 뭐라더라? 또 다르던데. 살 파고 찐득이. 찐득이야. 소 살 파고 들어가고 막 이렇게 하는. 찐득이하고 빈대하고 틀린 건가 봐요. 달라요. 이 빈대라는 놈은 또 속도가 엄청 빠른데. 그 다음에 이 빈대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연속으로 물어요. 그러니까 빈대한테 물리잖아요. 이게 밭고랑처럼 뭐 이렇게 바디란처럼 이렇게 연속으로 쫙쫙쫙. 연속으로 한 10군데를 쫙 일직선으로 물고 도망가고 이런단 말이에요. 빈대를 그냥 어쩌다 잡아가지고 그냥 그 벽에 있는 걸 갖다 때려잡든 뭐든 하잖아. 뭐 새빨간 피가 그냥 팡팡 튀어요.
이런 체험하고 사투를 하면서 이런 그런 체험을 하면서 벌레하고 사투하면서 있는데 선생님이 점심밥 먹고 오후 작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너 집에 좀 가야 되겠다.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할머니 돌아가셨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풀속 주저앉고 야 이게 또 뭔 일이야 해서 집에 가래. 속으로는 일단 그 농촌에서 개고생하는 것보다 집에 가는 게 좋았으니 또 어떻게 가면 되냐 하니까 여기 버스 있냐? 버스도 없대요. 완전 강촌인 거지. 그럼 걸어서 가야 된대. 읍내까지 걸어가는데 몇 시간 걸리냐니까 뭐 1시간 반, 2시간 정도 걸린대. 걸었지 뭐. 북한에 간 지 불과 1년밖에 안 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던 소년이 야 그때 처음으로 그렇게 걸어본 게 처음이지 뭐. 농촌길 토사도로를 그냥 또벅또벅 걷는데 길은 애통길이라 헤매진 않아요. 쫙 그냥 애통길. 그렇지, 애통길이에요. 북한은 뭐 단순해 그때 당시. 지금 뭐 어쩔지 몰라라. 그냥 또벅또벅 걷다 보면은 갑자기 북한 트럭들이 가끔씩 지나간다면 그 먼지가 그냥 막 먼지가 장난 아닌 거지. 뭐 머리카락이고 뭐이고 세타해져요 그냥. 그 속을 걷고 있는데 막 별랑 후회도 들고 이거 이대로 뭐 나도 같이 할아버지 할머니 따라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까지 들고 막 하늘이 무너진 것 같지. 많이 힘들었대요.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 다음에 뭐 큰아버지네 가족이란 게 그때도 말했지만 태어나기 전에 없어진 북에 가신 분이라 뭐 그렇게 친하지도 않잖아. 그렇죠. 이웃 자식처럼 딱 이렇게. 그렇죠. 뭐 그런 마음 고생도 많이 했어요. 했는데 하여간 그래서 집에 도착했어. 오후 2시인가에 떠나가지고 저녁 한 8시 좀 됐던 것 같아요. 쉬다가 걷다가 하면서 갔는데 이게 북한이 특징이 뭐냐면 뭐 옛날에 한국도 그랬을 거예요. 상제라 하나? 상주라고. 상주라 그러지, 상주. 상주가 오기 전에 관뚜껑을 덮어놓고 못을 안 쳐요. 맞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모습 보라 이거잖아. 그렇죠. 저희도 그래요. 그래서 그때 당시 상주라는 게 물론 큰아들이 있긴 있죠. 우리 뭐 큰아버지인지 뭐 누가 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날 제일 예뻐했으니까 그 이야기 듣더니 그 북한에서 그 장례식이랑 할 때 보면 전문 그 단 어르신들이 계세요. 야 그러면 그 저 손주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지 않나 뭐 이랬었어. 이건 기다려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나보고 할머니 마지막 얼굴 볼래? 그러니까 예 볼래요. 그랬더니 좀 많이 상했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할머니 죽음도 좀 미스터리야. 뭐 밖에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그래서 할머니 얼굴을 봤는데 보니까 벌써 이게 시퍼래지고 막 노래지고 막 이랬더라고. 그 다음 또 뭐 엉엉울었지 하고 그 상주가 못을 박아요 마지막에. 마지막에 관 있잖아요. 관이 있으면 머리 쪽에 있는 못은 상주가 이렇게 돌로 한두 번 뚱뚱뚱 때리면 그 다음에 그 일하는 분들이 그냥 바로 망치질해서 하거든. 하여튼 잠깐 그 과정을 겪어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엄청 울었던 것 같아요. 그때 할머니 돌아가시고. 그렇죠. 이제 의지할 사람이 할머니 할아버지였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가시고 나면 많이 힘들죠 마음이.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지. 그냥 뭐 이젠 어디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일단 뭐 큰아버지가 그다음부터 자기 그 호적에 올려가지고 뭐 둘째 아들인지 뭔지를 해놨단 말이에요. 오늘까지도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고 그 큰아버지 집에서 살기 시작했는데 한 1년 반 정도 살은 것 같아요. 1년 반 정도 살다가 그 다음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그냥 혼자 독립생활을 시작한 거지. 그러니까 독립생활하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북한은 돈 없이도 사는 데라니까 그때 당시. 그래요? 그때는 지금 같지가 않을 때예요. 그냥 모든 것이 공급으로 이루어지고 그나마 배불리는 못 먹어도
뭐 이렇게 아사자가 생기고 그런 수준은 아니었거든. 이거는 식량 공급을 그런 대로 했으니까. 예,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건 맞는데 그때 당시 아무것도 모르고 뻥하게 서 있는 그런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은 뭐 북한에서 그때 뭐지 살기는 힘들었지만 그래도 그나마 공급을 해주니까 인정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친구네 집 가도 밥을 얻어먹을 수가 있었는데 잘 사는 집에 가면 더 말할 거 없지만은 그때 당시 북한이 뭐냐면은 철저하게 배급을 주는 것만큼만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침에 엄마가 그러니까 기준이 있어요. 직장인은 하루 700g이야. 공급량이. 그 다음에 고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3학년부터인가? 맞아. 그렇게 고학년은 또 600g이에요. 그 다음에 저학년은 400g이에요. 집에서 노는 주부들도 400g. 근데 어르신도 500인가 600인가? 그래. 애기는 신생아는 100g이에요. 이 기준으로 배급을 준다면 식량 공급을 이렇게 주니까 제한된 양 가지고 보름에 한 번씩 식량을 줘요. 이 보름을 넘겨야 돼. 그 받아가지고. 근데는 그 절대적으로 모자래요. 식구가 좀 많은 집. 그렇지. 미리 떨어지겠네. 다 미리 그렇지. 먹고. 그러니까 떨어지면 15일을 또 기다려야 되잖아. 그래서 좀 여유 있는 집들에 가서 쌀을 구워다가 다시 또 배급 받으면 또 갚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구워다가 먹고 그때 가서 또 주자니까 또 불안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구워간 쌀은 그냥 빚으로 남아 돌아가는 거지. 하여튼 막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아침에 엄마가 생활 방식이 어떻게 됐냐면 아침에 엄마가 밥을 해요. 근데 그때도 100% 흰 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30%는 흰쌀, 70%는 옥수수였단 말이에요. 옥수수를 갖다가 수확을 하고 건조시켰다가 그 옥수수 알을 다 떼어내서 그다음에 그걸 갖다 분쇄해 가지고 옥수수 쌀이란 걸 만들어 갖고 그걸 섞어 먹어요. 섞어 먹다 보니까 잎살이 귀하니까 흰쌀이 귀하니까 결국 밥이 노래지는 거지. 옥수수를 너무 많이 섞어서.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었는데 나처럼 이런 특이한 사람 만나면 그러니까 그런 친구라든가 이런 사람 오게 되면 밥을 대접할 여유가 없는 거야. 그러네요. 근데 아침에 엄마가 밥을 해요. 해가지고 예를 들면 내 식구라고 칩시다. 아들내미 딸내미 하나씩 키우고 있고 아빠 엄마 내 식구야. 그러면 엄마는 자기 남편 거 그다음에 아들내미 딸내미 거를 아침에 밥을 애초에 3그릇을 되게끔 밥을 해요. 그래서 밥사발에다가 담아서 3그릇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아침에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으라고. 그렇게 해서 부뚜막이라고 이제 옛날 불 때는 데고. 그치, 부뚜막. 부뚜막에 땄다 거기다 이렇게 밥사발을 아빠 거 3개 딸내미 이게 2개지만 아침 먹었으니까 2개 해서 6개를 갖다 이렇게 놓고 위에다 모포 씌워 놓고 보온밥통 역할 하는 거지.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점심 때 북한은 대체 우리처럼 외식이나 식당에서 사내 구내 식당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니거든. 오전이라고 나면 12시 맞춰서 와요. 그러면 차는 똑같은 거고 간장 비벼 먹었으면 간장밖에 없고 그 사이에 엄마가 혹시 또 저기 돌았다고 하면 더 줄 생각은 있는데 하여튼 내가 또 횡술수를 했구나 이제. 이게 안 된다 이게. 그래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다 돌아가시고 나서 엄청 이제 마음이 괴로웠잖아요. 할머니 장례식 때. 그러면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혼자 이제 독립을 한 거예요, 그죠? 그렇지. 그다음에 큰아버지 집에서 좀 있다가 그다음에 독립을 해서 뭘 했냐면 학교를 다니면서 고등학교 다니면서 배구를 했단 말이에요. 배구를. 키가 크니까. 배구하다가 그다음에 졸업 전에 스카웃이 온 거예요. 체육단이라는 곳에. 도체육단이라는 곳에. 그래서 도체육단에 가게 돼요.
독립 생활이지. 그렇죠. 그렇죠. 근데 가니까 아무튼 그 집을 떠나게 되니까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뭐 그놈아라는 사람도 나를 그렇게 좋아 안 했고, 야, 그렇게 먹고 살기 힘든 때니까 더 하겠지. 식구가 늘어나는 것 자체가 부담이었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다 또 사춘형이란 양반이 또 군에 갔다가 또 제대돼가지고 또 왔어요. 그러니까 식구는 계속 불어나지. 근데 거의 나는 친구네 집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집에 안 들어갔던 것 같아 그때. 불황자처럼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뭐 그 아는 사람 집에서 자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근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체육단에 간 거예요. 가서 기숙사 생활을 시작을 하니까 그때는 뭐 맨날 오도맞지도 않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체육단 선수 생활을 하게 돼. 그때 체육단 선수 생활하면은 그때 마음은 큰아버지 집에 나왔으니까 좀 더 나았었겠네, 그죠? 그렇지.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기숙사에 들어가는 것 자체부터가 뭔가 나한테 자유가 차려진 것 같아. 그러네요.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편했어요. 되게. 마음 편하고, 그 다음에 그 형들도, 체육단 형들도 되게 보면, 내가 그때 사실 17, 18대인데 되게 이쁘장하게 생겼었어요. 그러니까 그 형들이 저녁마다 그 체육단에 갔더니 옆에다 끼고 자고 막 이랬었어. 뭐 이렇게 이상한 짓거리 하는 게 아니라 너무 귀여웠던 거지. 17살짜리, 18살짜리 그때가. 그래서 그냥 너무 많이 예뻐해 주셨지. 하다가 체육단에서 원래 배구를 했는데 그 체육단에서는 농구로 스카웃이 된 거예요. 양성조라고 해서. 그래서 그 다음에 거기서 농구를 하기 시작했는데 좀 싫었죠. 배구를 배웠는데 농구를 하나부터 다시 배워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체육단 생활을 했는데 한 2년 정도 했나? 근데 아무튼 기숙사 생활을 하니까 편했어요. 그냥 편한 것만은 사실이야. 근데 그때 당시 체육단은 북한이 79년도 70년대 말이거든요. 공급이 잘 돼 있었어요. 일반 시중이라고 할까, 일반 사회에서는 못 먹는 거를 많이 다뤘단 말이에요. 버터도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아침마다 밥을 이렇게 퍼오는데, 옥수수밥이에요, 물론. 그래도 흰 쌀이 많이 섞인 옥수수밥. 근데 그걸 이렇게 가운데를 쫙 구멍 뚫어가지고 위장해서 지금 냈던 것도 있는데, 또 무슨 소리 아니냐. 그래서 체육단에서 그렇게 이제 하다가 이제 선생님을 한 거예요? 체육단에서 그렇게 선수 생활 하다가 도무지 전망이 없는 거지. 배구하던 사람이 농구를 하니까 일단 그러니까 그때 당시 감독을 하시던 분은 나보고 길게 보자. 너 아직 나이가 어리지 않나. 길게 보고 가자 하는데 나는 그게 싫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사범대학 체육학부에서 스카웃제의가 스카웃이 됐구나. 그러니까 왜 그냥 북한은 대학 경기를 해요. 대학생 경기. 우리도 그렇죠. 하잖아. 그렇죠. 하잖아요. 전국체전 같은 거기서 잘하면 스카웃 되죠. 그런 거 할 때 그냥 너 대학 공부하자. 그래서 뭐 공부 다 뭡니까 했더니 그냥 그 특별 전형 비슷하게 그래서 그냥 대학에 가게 된 거예요. 사범대 체육 앞으로. 우리도 한국에서 잘하면 스카웃 돼요. 운동 잘하면 스카웃 돼서 고려대학도 가고 연세대학도 스카웃 돼서 가요. 운동 잘하면. 그래서 나는 그때 그 당시 사범대학 체육학부에 가서 그 다음에 배구를 다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일단 북한은 대학생 대항전인 경우는 교정별이라고 해서 사범대 교원대는 따로 해요. 그다음에 기술대학 이공계대학은 또 따로 하고. 그래가지고 그때 사범대 부분에서는 우리 대학팀이 늘 해마다 2등했어요. 전국적으로. 엄청 셌지. 거기서 주장을 했으니까 내가 4번 자리 딱 고수했죠. 난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 여자 배구 정말 이 여전사들 정말 자랑스러운데 배구를 많이 보면서 아직도 감명 깊죠. 그렇죠. 응원하고 팬이기도 하고 배구 선수들.
그렇게 해서 대학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대학 이제 그렇게 이제 그 대학생활 이제 졸업하고 나서 교사로 나간 거네 그러면. 근데 대학 생활에도 뭐 재미난 이야기들이 많아 일단. 그래서 북한 대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뭐 아마 그런 데가 무슨 대학이냐 할 정도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인데, 일단 북한은 대학생들이 또 교복을 입잖아. 그렇죠. 대학생 교복을. 우리처럼 뭐 이게 캠퍼스에 민주화가 안 돼 있는 데라서 교복을 입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연애는 금기시돼 있고 남녀가 마주 서기만 해도 문제 삼고 뭐 이런 제도인데, 하여튼 그래갖고 대학생활 4년 동안 재밌기도 하고 일단. 근데 먹는 거는 점점 유락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있던 고장에서는 또 미역 천혜양식 사업소라고 해서 미역을 이렇게 키우는 데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미역이 흔한 고장이었어요. 그냥 먹기 싫도록 갖다가 미역을 먹었던 것 같아요. 대학생들이 그때 당시 뭐 이야기한 게 미역국을 맨날 먹으니까 어젯밤에도 미역국 내일 아침에도 미역국 하면서 볶국새를 갖다 미역국 하면서 그랬다. 그 정도로 미역을 싫어하는데, 그래서 지금 난 아직도 미역 싫어해요. 4년 동안 먹었는데 먹을 게 없어. 마지막에 북한이 그때 식량난 막 오고 뭐 하다 보니까 미역 가지고 무슨 뭐 국수도 만들어 먹고 미역 갖고 국수. 별의별 짓을 다 했던 것 같아요. 일단 그래도 뭐 무사히 대학을 졸업하고 자격을 따고 그다음에 대학 선생님이 되게 되는 거지. 이제 그래서 이제 뭐 초등학교 이민학교 선생님으로 간 거예요? 원래는 아니 대학 선생님으로 갔다니까. 대학교 교수요? 교수. 그러니까 북한은 이게 교수가 아니라 일단 직업군에 교원이라는 직업군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그런 기술자 지식인들에게 격을 안 높여줘. 어떤 의미에서는 사회적으로는 많이 이게 높여주고 우대해주는 것처럼 하는데 사실은 정책적으로 볼 때는 좀 견제를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 머리 똑똑한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뭔가 문제를 자꾸 비교하게 되고 하다 보면은 마지막에 거기 반대 세력으로 자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대학에 체육 선생님이 있어. 그래서 유치원 선생님도 교원이라고 하고 중학교 초등학교 선생님도 교원이고 대학 선생님도 교원이라고 말하지. 일단 학위학직은 있어요. 교수 박사는 있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다 교원인 거야. 근데 나는 좀 대학 기간에 좀 로비를 해가지고 원래 사범대 교대 졸업을 하게 되면은 자기 고장에 내려가서 다시 선생님을 하거나 이렇게 배치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방에 내려가기 싫고 시골에 여차 잘못하면 시골에 또 배치받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그 다음엔 미리 그걸 정보를 알고 그다음에 사업을 하고 뭐 그때 할아버지 할머니 가져갔던 세이콘지 뭔지 하면 손목시계를 갖다가 뇌물로 보여가지고 그래서 무사히 공업대학에 단기 공업대학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 공업대학에서 선생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체육 선생님. 근데 왜 대학에 체육 선생님이 필요하냐 하면은 일단 과목 중에 체육 수업 중에 인민체력검정이라는 게 있어요. 일단 그래서 북한 당국이 기준을 잡아서 일단 민간급 군사훈련, 민간인 군사훈련, 민방위 훈련이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체력을 해마다 측정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뭐 남자 1500m에 뭐 몇 분에 들어가야 되고 100m에 몇 분 들어가야 되고 이런 걸 해요. 어제도 아마 저거 뭐야 이쪽으로 아이고 차 우리도 체육 시간이 있어요. 우리도 있어요? 네, 체육 시간 있어요. 체육 시간 대학교도 그렇고 다 체육 시간 있죠. 근데 체육 시간이 있는데 북한은 거기 대학교 2학년까지는 체육 과목이 있단 말이에요. 있어가지고 수업을 하지. 근데 그 체육 수업에 체육 선생님의 또 하나의 자격 권한이 뭐냐면 인민체력검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거 당국에서 남자들은 몇 살까지 몇 살부터 몇 살까지는 이쪽에 몇 살까지는 뭐 1500m를 몇 분 안에 들어와야 되고
그다음에 턱걸이는 몇 개 해야 되고, 그다음에 특이한 거 뭐냐, 북한은 수리탄 던지기라는 종목이 있어. 우리 포환 던지기처럼. 그렇죠. 그거는 몇 미터를 던져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어. 그것도 체육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거야. 저 앞에서 차야죠. 그래서 체육 선생님을 하게 된 거지. 불어하는 직종이죠, 북한에서 체육 선생님. 그 불어하는 직종이죠, 자회전. 아니 다음에, 앞에서 짜야죠. 예, 예. 요 신호에서 짜야죠. 불어하는 직종이잖아요, 북한에서. 그렇게. 일단 노동자 직장보다는 뭐 좋긴 하죠. 근데 뭐 갖고 같아요. 뭐 그때 당시는 뭐 누구나 다 공급을 받을 때니까. 근데 그 대신 뭐 대학 선생 뭐 아무튼 선생님 하면 좀 학부모도 그렇고 좀 우대도 해주고, 그렇죠. 존경도 해주고 그런 거니까. 결혼할 때도 좋고, 그죠? 결혼할 때? 결혼할 때 좋죠. 직업이 일단 뭐 그렇긴 해요. 근데 뭐 대체 교사끼리도 결혼을 하고 뭐 그런 것도 많은데, 나는 그때 당시 이미 딱 결혼을 해줬을 때라. 아, 몇 살 때예요? 그러면 결혼? 만 대학- 22살 때. 대학교 다닐 때네요? 대학교 다닐 때. 몰래. 몰래가 아니라 일단 거기서 혼자 살다 보니까 이런 총각이 있다는 게 소문이 난 거야. 일본에서 온 총각이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처럼 북송된 아줌마들이, 딸내미 갖고 있는 아줌마들이 대학에 맨날이다시피 찾아온 거예요. 저마다 자기 사이로 삼겠다. 세상에 어디 그런 사이감이 없지. 그렇죠. 여기 시집살이 안 시켜도 되고, 시부모들은 다 일본에 계시지. 그쵸. 돈 보내오지. 완전 삼박자가 딱 맞아 떨었지. 그다음 뭐 내 입으로 말하는 거 좀 잘생겼지, 키 크지. 잘생겼어요. 아니 그 그때 당시는 더 멋있었어요. 진짜. 어떤 분이 이 탈북자들 중에 형님 제일 좋아한다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나는 그런 뭐 그분은 진짜 진심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 근데 그게 아니 인기 좋았어. 인기 엄청 형이 아시잖아요. 인기 좋은 거 알잖아요. 근데 아니 대학 느낄 수 때는 있잖아요. 진짜 예. 대학 때는 정말 예. 뭐 연예인까지는 아니지만 예. 그 여대생들이 진짜 나하고 예. 말 한마디 해봤으면 거기다 보세요. 그 저 경기 나가게 되면은 좀 운동장 대구 같이. 주장이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우리 한국도 갔잖아. 인기 엄청 좋죠. 우리도 엄청 좋아요. 운동장은 엄청 좋아. 인기. 그러니까 뭐 가서 그다음에 뭐 내가 그때 당시 등번호가 8번이었거든요. 근데 8번 있네. 뭐 난리치고 막 그래. 우리도 그래. 엄청 인기 좋아요. 그런 판이니까 소문이 안 날 수도 없고, 그래서 아줌마들이 맨날 와서 그냥 뭐 딸이 있다는 소리 안 하고, 아이고 우리도 일본에서 왔어, 고생하지. 집에 가자, 밥 해줄게, 뭐 해줄게, 카레라이스 해줄게, 오므라이스 해줄게, 뭐 이러면서. 그렇죠. 그때 난 기숙사 생활을 할 때라 참 그 서러웠던 게 뭐냐, 방학 때 특히나 겨울 방학 때는 기숙사에 보일러도 끈단 말이야. 보일러 끄고 갈 데가 없어가지고. 없으니까. 그 다음에 다른 애들은 그래도 부모님들이 이거 기숙사 간다고 이불도 꾸며주고 하잖아. 난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야, 서럽다. 해가지고 불이 꺼진, 보일러가 꺼진 그 겨울날에 기숙사에서 혼자서 그냥 설날 보낸 적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아줌마들이 막 와가지고 밥 먹으러 된다. 그 당시 나는 뭐냐, 여자가 그립다 보다도 따뜻한 온돌이 있는 집이 그립고 집밥이 그리웠던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아줌마들 따라서 집에 가서 초청받아가지고 밥을 먹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그다음 밥 먹고 그 다음에 야 자고 가. 그러면 자고 가는 게, 그러면 오랜만에 그 온돌 따뜻한 데서 등 지지면서 자니까 좋죠. 최고로졌지. 그러다 보니까 북에 계신 그 장모님 결국은 한 여성한테 잡힌 거지 뭐. 그러다가 그래갖고 그 다음엔 자 결혼 이야기해서 뭐 그 장모님 무조건 아들 삼아 사이 삼아 하겠다고 해서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나이가 나보다 3살 위야. 그것도 우리 같은 대학교 상급생이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 당시 파격적이네요. 결혼을 한다 할 때는 그 누나가 아니라 와이프 될 사람은 졸업을 했고, 그다음에 또 문제가 뭐냐면 나보다 한 학급 위에 위 학년에 또 처제가 있는 거예요. 처제도 나보다 2살 위야. 그 다음에 또 그 손아래 처제가 또 있는데 이 처제는 또 하급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몽땅 다 그 사범대 출신이고. 딸 셋. 딸 셋이, 나까지 4명이지. 그러니까 완전히 그래. 소문이 대학에서 난다. 그러겠어요. 나죠, 그거는 당연히. 그렇죠.
아무래도 스캔들 나잖아요. 배우들 보면 스캔들 많이 나잖아요. 문제가 또 뭐냐면 또 언니는 또 자기 3살 아래라고 동생하고 자꾸 하라고 하고 동생은 또 언니하고 하라고 하고 되게 웃겼어 그때. 하여튼 그래가지고 뭐 대학에서는 승인을 안 해요. 절대 안 된다고. 그렇죠. 그때 아버지한테 이런 상황이라니까 아버지는 웬만하면 약혼만 해놓고 약혼만 해놓고 그 다음에 졸업한 다음에 식을 올리는 게 어떻겠냐. 그래가지고 예장감을 일본에서 아버지가 보내주신 거예요. 저 위에네요. 여기인데. 저 위로 가죠. 여기 들어갔나요? 들어가는 데는 여기에요. 네, 여기. 계속 따라오면 뭐라 하네. 일단 거기까지 합시다 오늘. 예. 또 김주성님 일본에서 북송선 타고 북한 가가지고 북한에서 고생 엄청 많이 하시고 이런 얘기가 북한의 우리 실상을 갖다 이렇게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저는 그 순간순간 생각을 해봐요. 북한에서 어떤 생활이 어땠나. 아무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고맙습니다.